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시장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이 인천 지역 케이블 TV 3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유 시장은 전반기 가장 큰 성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꼽았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대표적입니다. 유 시장은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현안을 풀고 F1 대회 유치에도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유정복 인천시장.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천형 출생 정책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신혼 부부를 위해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이른바 1,000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하루 1,000원 주택, 그러니까 1,000원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한 달 가면 3만 원 아닙니까? 네. 월 임차료를 3만 원으로 대폭 낮추어서 공급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이제 전세 또는 월세 이런 과거의 임대주택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오랜 수건 사업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 추진도 큰 성과로 꼽힙니다. 여기에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도 이렇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인천이 선정됨으로 인해하고 송도뿐만이 아니라 영종, 강한 암단 그리고 기존의 많은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소위 말하는 바이오의 이제 세계 중심 도시가 되는데 이거를 초격차 바이오 도시다. 교통망 확충 사업들도 속속 추진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GTX B노선은 착공식을 가졌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GTX DY자 2노선이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GTX D노선, 2노선은 영종, 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남북으로 가게 되는 철도망인데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제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예타를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하지만 남은 임기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3차 공모마저 실패하면서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공모에 응하는 그런 대상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후의 관계는 이제 정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와 관련해 유 시장은 세계 3대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회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케이블 3사가 진행한 유정복 인천시장 특집 대담은 오는 15일 오후 3시 SK 브로드밴드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간담회를 열어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와 지자체 합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노선 합의 지연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며 대광위의 중재안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LG 헬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변경합니다. 대광위는 12일 5호선 연장 등 6개 철도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추가 반영하는 안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을 비롯해 김포 검단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희엽 대광위원장은 노선 합의 지연에 따른 사업 무산 우려를 표하며 5호선 연장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지자체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은 계속 받는 걸로. 대광위는 이후 기본계획 단계에서 지자체 의견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GTX D노선을 비롯한 다른 철도 노선들에 밀려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그간 대광위가 5호선 중재 법원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다며 중재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원당력이 빠진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그 비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또 지표도 굉장히 많아서 다 검토한 결과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 강효 위원장님 이제는 재판 그 봉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중재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공감하며 다만 재원 분담 문제로 인해 지자체 간 합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광위는 지자체 재원 분담 합의가 100% 안 되더라도 예타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고 유천호 군수의 별세로 공석이 된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16일 치러집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단체장 보궐선거인데요. 예비 후보 등록을 약 한 달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 전 군수의 아들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치인들까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전정배 전 황우여 국회의원 보좌관의 출판 기념회. 강화에 대한 애정을 자신의 에세이집 강화도 노을빛 사랑에 담아 공개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자 강화 토박이인 그는 이번 출판 기념회를 통해 강화 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자는 본인과 오랜 정치적 동지로 강화의 자랑이 될 인재라며 전 보좌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처럼 오는 10월 16일 치러질 강화 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텃밭의 특성을 반영하듯 국민의힘 후보군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 유천호 전 강화 군수의 아들인 유원종 코레일 유통사업본부장은 아버지의 남은 임기를 잇는 걸 목표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1년이란 시간 동안 과분한 사랑을 받고 회사를 떠난다며 앞으로 가는 새로운 길에 응원을 부탁한다는 말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고 김순호 전 강화 부군수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출마도 거론됩니다. 전직 강화 군수의 출마도 관심사입니다. 안덕수 전 강화 군수와 이상복 전 강화 군수가 출마 예정자로 거론됩니다. 전현직 인천시 의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박용철 인천시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안영수 전 인천시 의원도 출마 예상자로 언급됩니다. 지난 선거에서 공천 경쟁을 벌인 윤재상 전 인천시 의원이 복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우덕 전 강화 인삼조합장과 나창환 서해 장례문화원 대표 그리고 문경신 전 강화군청 안전경제사업국장도 출마가 예상됩니다. 후보가 난립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군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강화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한현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가 다시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작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사람들이 잠시 멈춰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 보셨을 겁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한 교통섬인데요. 인천 논현역 인근에도 이 교통섬이 설치돼 있는데 정작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논현역 사거리에 설치된 교통섬.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자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사람이 지나지만 우회전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교통섬은 지난해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땐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운전자한테 맡겨야죠. 운전자가 그걸 양보해야 되는데 대부분 운전자 10명 중에 5명은 양보하는데 5명은 양보 안 해요.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거죠. 사람들도 차를 안 무서워하고. 그게 문제죠. 출퇴근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교통섬이 설치된 노년역 일대 하루 유동인구는 수천 명.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 교통섬은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들로 가득 찹니다. 일부 시민들은 교통섬 밖 도로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걱정이 더 큽니다. 관련법상 교통섬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처리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이 교차로에 3개의 교통섬을 설치했습니다. 차량은 교차로 횡단보도를 통과하지 않고 교통섬을 따라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인도와 교통섬 사이로 우회전 차량들이 지나가는데요. 하지만 별도의 신호등이 없다 보니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서로 눈치 싸움을 벌이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교통섬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까지 불안을 토로합니다. 아니죠. 안 보죠. 안 보여요. 네,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있는지 없는지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만 보고 없으면은 지나가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섬을 좀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고 보행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통섬을 제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인도에서 직접적으로 건널 수 있게 동시 신호로 대각선 신호 체계로 대폭 개선을 해야 우리 안전한 횡단을 할 수 있는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인천 노년경찰서 측은 해당 구간에 대한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중 도로교통공단과 현장을 찾아 개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은 전국에서도 의료 취약지로 꼽히죠. 이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관련 법안들이 또 발의됐는데요. 개별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통합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1명이 발의한 법률안인데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단과대학 형태로는 공공의대 설립이 어려운 상황. 공공의대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의과대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 국립인천대학이 산하의 단과대학으로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의료대학,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특히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개별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들로 이를 하나로 통합해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한 법안들이 난무하다 보니 필수 지역의료 붕괴 문제를 수도권 대 비수도권 문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인천. 전국에서도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범시민협의회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치가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과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 시에 권역별 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 강원권,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들은 인천 지역 정치권이 조속히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루원시티 학교 설립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법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인천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학교 부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과밀 학급이 심화될 거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서구청은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당분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루원시티 학교 설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 주민들은 행정당국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교육권 침해를 우려합니다. LH가 학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변경한 것도 모자라 인천시 건축위원회가 오피스텔 건축 계획을 통과시키면서 과밀 학급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입니다. 학년 일반 시설물이 안 지어졌으면 저희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은 후에 시설물에 들어오겠다는 것 때문에 민원을 넣고 반대를 하시는 거지. 인천시 교육청이 제시한 대책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최근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구 지역에 한해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조기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추계 범위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동 1.3의 학령 인구도 추가했을 때도 가능한지, 그다음 또 두 번째는 중심 1, 2, 3, 4도 아마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학생도 수용이 가능한지. 인천시 교육청은 학령 인구 추계를 위해선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이 필요하지만 LH가 제공한 자료에는 2026년 이후에 공급한다는 수준이라며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사실은 어떻게 개발이 될지 저희 쪽에 뭐 협의 들어온 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봉수처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인천시 전체를 보고 하고요. 서구청은 교육청의 중기 학생 배치 계획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건축 허가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기 계획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나마 사업 시행자한테 언제까지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보류 아닌 보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용창 시의원은 교육권 확보 등을 내세워 학교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학교 신설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저도 여기서 의지를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정당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 교육 권리이고 주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하루 평균 3만 명이 방문하는 남동구 모래내 시장. 하지만 주차 공간은 인근 9월시장 주차장까지 합쳐도 100면이 채 안 됩니다. 남동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장 인근에 있는 만수 복개 주차장 증축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구조물 안전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5년간 주차장 공사만 기다려온 상인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모래내 시장 공영주차장.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벌써 만차를 알리는 팻말이 내걸렸습니다. 모래내 시장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3만 명. 하지만 주차 공간은 인근 9월 시장까지 합쳐도 100면이 채 안 됩니다. 한 10시 반, 11시부터 한 1시 반, 2시까지는 그래요. 토요일 되면 장난 아니에요. 여기 막 매일 싸워. 주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불법 주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 떼고 이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좋으면서도 꺼려지는 그런 시장이에요. 남동구는 지난 2019년부터 모래내 시장과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만수 복개 주차장 증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138명 규모의 1단 복개 주차장에 2단 구조물을 설치해 주차면 84면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뒤늦게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하천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덮은 복개 주차장입니다. 상부에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남동구는 설계를 변경해 추가 기둥 설치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하수박스 보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힌 상황. 상인과 인근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에는 주차장이 제일 급선무인데 그것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주차장이 못하면 다른 대안으로 우리 시장에 좀 넓은 주차장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남동구는 또다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사업이 늦어질 뿐 아니라 주차 면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신규 부지를 비롯해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불법 콜밴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으로 불법 운행한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죠.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소유 차량으로 불법 콜밴 영업을 한 운전자 A씨. 운행 전 계약서 작성 여부를 묻자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따로 이제 뭐 계약서 같은 것도 따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전화? 전화 이제 문자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계약을 하잖아요. 문자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개인 차량으로 계약서도 없이 손님을 태우고 출발한 불법 콜밴. 단속반에 현행범 체포됐고 법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당일 영업에 이용한 일반 차량 외에도 렌터카 3대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해 운송용으로 제공, 알선하거나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차량으로 유상 운송을 가능케 하면 기본적으로 운송시장이나 이 물류시장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택시나 콜밴 등의 경우에는 뭐 운전자의 범죄 이력이나 뭐 사고 이력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이제 까다롭게 운행을 허가토록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일반 승용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제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천공항공사 단속반과 공항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